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잠깐의 반등? 그거의 되풀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승이다. 지금의 상승이. 그래서 이제 침체장은 뭐 한 27년, 8년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이 잠깐 반등이라고요? 네. 그럼 2010년과 지금 시세는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거죠. 길게 봤을 때는. 상급지는 이미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근데 그때 각도가 다음 급지들은 이제 시차를 두고 갈 거고,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반등한 지역들의 그래프거든요. 실거래로. 시차를 두고 다 같은 방향으로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그때의 각도랑 지금의 각도는 저는 이제는 이 가격을 받아들일 만한 시점이 왔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너무 급등이어서 절벽. 이렇게 되었었다면, 지금 이때를 기준으로 쭉 봤을 때는 이제는 이 가격은 이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가 되었고, 앞으로 공급도 계속 부족하니까. 10년 이후에 굉장히 긴 침체장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견딜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지금 정부가 왜 다주택자는 배제시키면서 1주택, 2주택자들은 계속 집을 사라고 하냐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어야 건설사들에서 건축을 해요. 집값이 떨어져 있고 침체가 길어지면 집을 아무도 짓지 않아요. 그때 장기 침체가 되었을 때 전세가는 계속 올랐어요. 저는 그걸 전세 풍차 돌리기라고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실거주 풍차 첫 파트 때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저도 팔고 싶었던 거예요. 팔고 싶은데 안 팔려. 근데 안 팔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 전세로 가. 근데 안 팔리니까 건설사들이 아무도 집을 안 지어. 재건축, 재개발 다 스톱. 당연하지 않겠어요? 팔려야 짓지. 내가 호떡 파는데 아무도 안 사준 호떡을 왜 굽고 있냐고. 안 팔리면. 그러면 신규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뭐 결혼하는 수요, 직장 때문에 오는 수요, 이혼하는 수요도 있고, 지금은 또 외국인, 지금 뭐 인구수가 준 만큼 외국인 수요도 많이 그걸 이상으로 들어왔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규 수요는 발생이 되는데 아무도 집을 사지 않으니 아무도 집을 짓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전세나 월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전세나 매매나 둘 중에 하나만 오르면 되거든요. 전세가 오르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왜 팔아야 돼? 그리고 침체가 되면은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도 다 낮아져요. 침체가 되니까 오히려 장려해야 되지.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데, 그러면은 난 보유세 걱정도 없어. 전세는 계속 풍차가 돌아서 갱신할 때마다 4천씩 5천씩 제가 계약서도 다 깠어요. 강의 시간에. 네. 제 거 그대로 깠어요. 그때 말했던 그 장기 침체장 때. 그러면 나는 이걸 왜 팔아야 되지?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고 있다가 상승장이 되면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매매가 전세가 동반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장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때는 또 나의 보유 포트폴리오만 잘 되어 있으면 그걸 오히려 이용을 하는 거죠. 더 매수를 한다던가. 침체가 됐다? 그러면은 아무도 집 안 사. 그러면 나의 세입자들이 계속 나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전세가 올라가는 게 뭐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달달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달달한데. 세금 하나도 안 내요. 세금 조금 내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곶감 빼먹기, 저도 처음에 이제 루블이랑 같이 했던 스터디에서 언니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 그건 곶감 빼먹기 아니야? 이러는데, 서울은 20년 동안 265%가 올랐어요,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는 260%가 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세가만 오르진 않는다는 거죠.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얘가 캡이 씌워져 있다 그러면 곶감 빼먹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나는 20년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265%의 현금이 이미 유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는 260%가 또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침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을 최대한 내 자금 안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튜브 보면서 이게 폭락할 것이다, 뭐 상승할 것이다, 하반기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도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저는 유튜버의 입장인 거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휘둘릴 일이 아니라 나만의 강남을 찾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이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운영 전략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제가 2019년서부터 했거든요. 부동산 3대 리스크, 뭐 장기, 중기, 단기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때 오를 때는 아무거나 빨리 사면 오르니까 네. 포트폴리오가 무슨 상관이야. 빨리빨리 사야지. 이러고 이제 지금 조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칼리오페님 이러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역전으로 힘들고 매수할 수 없고 해도 빛나지 않은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20일 동안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그게 계속 저 마음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꽂혀야 되잖아요. 하반기 30% 폭락, PF 부실, 터진다.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메시지가 팍팍 꽂히지. 뭐 입지 좋은 나만의 강남을 만들어서 안 들리지 지금.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휘둘리지 마셔라. 그런 사람들은 항상 때 되면 다 나타나고 소스가 변함이 없어요. 야, 그것도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선대인 때 거부터 맞아요. 아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선대인 얼마나 추종했어요, 그 사람은. 네, 그 네. 당시에. 아주 뭐 핫했죠. 네. 뉴스마다 다 나오고 TV 틀면 나오고 집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곳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30년 일본 따라간다. 인구 소멸 그때도 똑같이 얘기 나오고 그때도 소득 때문에 집이 그게 똑같아. 그때도 그랬구나. 레파토리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뭐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한다?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후행지수잖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 이랬다. 그럼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과거에 1 더하기 1이 4였을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모든 상황이 인구수, 연령층, 세대수, 그다음에 뭐 소득,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 모든 것들이 그때랑 똑같다면 그럴 수 있지. 지금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변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 공식을 지금도 갖다 대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블로그에도 이선엽 이사님인가? 신한투자금융에서 하시는 분이 그 주식을 분석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경제학 공부했던 사람들 그거 다 틀렸다. 지금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지금은 완전 그거랑 다르게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연준조차도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연준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린 게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테스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그런 걸 한 거지. 그들도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로 다 말을 해줘? 나는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좀 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한쪽 눈 감고도 보시고 오른쪽 눈 감고도 보시고 이렇게 뒤집어서도 한번 보시고 저게 정말 맞는 걸까? 많이 듣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거에 내 가족과 내 삶을 맡기지는 마셔라. 그런 얘기도 하거든. 거인의 업계. 거인이 누군데? 거인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광수. 없어. 뭐 이런 거 할까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잘하면 그 사람이 정말 투자로 부자가 되어 있는가? 투자로 돈이라도 벌어본 적이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근사한 언변?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의 가족과 내 삶을 맡기지 마셨으면 좋겠다.